캘리포니아주에서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 플랜이 승인됐다. 의회 상하원 다 승인이 돼서 지금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주지사가 서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런 그 계획들이 통과가 되게 된 배경에는 게빈 뉴섬 주지사가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예산을 마련을 해서 이걸 가지고 복지 플랜들을 좀 짜보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다라고 좌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만장일치라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합니다. 주 상원에서 36대 0으로 통과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장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상원은 40명입니다. 4명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겁니다. 나름대로 거부한 것이죠. 반대표를 던지지 못했지만 거부한 겁니다. 표결을. 하원도 마찬가지로 64대 0으로 통과됐다. 그래서 만장일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원 의원 80명입니다. 80명 의원들 중에서 64명이 참석해서 다 찬성을 한 거죠. 나머지 16명은 거부한 겁니다. 투표를. 좀 떳떳하게 나와서 반대표를 행사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한데 캘리포니아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꼭 캘리포니아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험해서.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면은 이 계획에 따라서 양육권을 가진 예비 산모 그리고 위탁 가정에서 떠나는 청소년들 성인이 되면 이제 나이가 차면은 위탁 과정에서 이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돼 있죠. 이런 청소년들한테 매달 500달러에서 1,000달러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매월 3,500만 달러를 쓰겠다. 근데 이 3,500만 달러라는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느냐?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마련이 된다. 결국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그 예비 산모, 그다음에 위탁 가정에서 나오는 독립하려고 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지원을 해준다. 뭐 그 항목의 내용이라든가 목적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확대될 것이 염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본소득 보장 플랜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uaranteed Income 플랜입니다. 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플랜인 것인데 흔히들 그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 선거 예비 선거 전 경선이 벌어졌을 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한 달에 매월 1,000불씩 주겠다. 어떤 사람은 매월 2,000불씩 주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죠. 모든 국민한테. 그러면은 그 돈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데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그리고 인간의 속성을 모르는 바보들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사람들은 돈을 주면 그러면은 무한정 게을러지기 쉽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가게 된다. 돈 때문에. 돈을 준다라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공화당 의원이죠. 빈스 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할 동기를 저해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노동의 가치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소득 보장은 경제 상태의 상승에 필요한 직무 훈련과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 저도 100% 이 말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태로 내 경제 상황을 좀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능력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어떤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것이고 경험이 필요하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기술이나 경험을 쌓아주는 것이 그냥 돈 몇 푼 준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기술과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만들어져야지 가능하다. 그냥 돈만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써라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통과시킨 플랜은 500불에서 1,000불 사이로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알아서 써라랍니다. 본인이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마약을 사는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술 마시는 데 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주는 겁니다. 불쌍해 보이니까. 처지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겠다. 무슨 적선합니까?
주정부가 국민들한테 자기 주민들한테 적산합니까? 액수를 얼마를 결정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방 정부한테 그것을 다 맡겨놓겠다. 그럼 지방 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 지방 정부에 누가 결정하느냐는 문제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청부 결탁 이런 것들이 청탁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보통 이런 돈을 집행을 할 때 정부가 직접 돈을 주게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픈 일이 많죠. 일손도 딸리는데 이 일도 좀 많아지고 민원도 많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들이 어떤 꼼수를 쓰냐 하면은 비영리 단체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 불러들여서 너희가 이거 필요한 예산을 얘기해봐. 그럼 그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영리 단체가 돌아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받아온 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A라는 단체에 가가지고 돈 받아오고 또 B라는 단체에 가서 또 돈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시행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자금을 받아오는 비영리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부기관과 결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 비영리 단체들도 지금 뭐 우리 미주 사회에 있는 한인회들처럼 전부 다 100% 무슨 봉사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도 운영비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이 운영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에서 받은 돈 이렇게 쓰였다라고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돈을 다시 다 처리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걸 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수도 있다. 염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양심적인 비영리 단체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돈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발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명분만 자꾸 신경을 써서 그 명분만 허락을 받으면 그 과정 절차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 이런 거야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저희는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 예산을 썼더니 이 덕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다. 성공 사례들 몇 개 찾아가지고 이 주류 언론에서 뻥튀기 해주고 자랑하고 이게 효과적으로 잘 쓰였다. 좋았다. 확대하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죠.